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도 한때는 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문제없지 하며 든든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저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올 줄 알았던 그 연금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들여다보니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듯 노후 준비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참 많았습니다. 준비 끝 문제 없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예상했던 연금 수령액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 사이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고, 인플레이션이니 금리 변동이니 경제 사정이나 내 몸 상태까지 온갖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더군요. 분명 나는 연금을 준비했고 불안할 게 없다고 자신했던 건데 왜 연금이 날 배신한 기분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평생 열심히 보험 들고 저축하고 야근까지 하며 모은 연금들이 막상 은퇴 후에는 기대 이하의 시탄이 되어버리는지, 그리고 그런 걸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혹은 이미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제 지인들과 제가 실제로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한번 풀어볼게요. 은퇴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이든 이미 정년퇴직해서 이막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든 조금은 공감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1. 노후 지출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경우. 먼저 제 친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친구는 50대 중반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계획은 퇴직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지금 생활비의 80% 정도면 충분하다였죠. 왜 80%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자녀들 다 키웠겠다. 집 대출도 얼추 갚았겠다. 생활 패턴이 단순해져서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도 의외로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병원비가 꽤 큽니다. 요즘 건강보험이 예전보다 커버를 많이 해주긴 해도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질환들은 간병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 생각보다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유시간이 늘어나면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독립했다 해도 가끔씩 용돈도 줘야 하고 손주가 생기면 또 손주 보느라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이리저리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집안 시설 교체, 자동차 고장, 가족 경조사 같은 것들도 빠질 수 없죠. 그 친구는 거의 모든 지출이 회사 다닐 때보다 줄줄이 더 나가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결국 내가 은퇴 후에 쓸 생활비가 지금보다 적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게 큰 함정이었던 거예요. 물가도 점점 오르는데 내 연금 수령액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은퇴 전에는 수입이 있으니까 닥쳐도 별로 안 무섭던 지출들이 은퇴 후에는 치명타로 다가오니까 연금이 날 배신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비할까? 생활비 시뮬레이션, 현재 지출을 기반으로 60대, 70대 이후 시점까지 고려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해요. 병원비, 예비비 등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인플레이션 반영, 내가 수령할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물가 반영이 되지만 다른 연금 상품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노후에도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월급이 끊겨버리니까 생활비가 빡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연금 외에 소소한 알바나 취미와 연계한 부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2. 연금 가입 시점과 중도해지, 생각보다 치명적이었던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제 직장 후배 어씨 이야기예요. 이 후배는 30대 때부터 퇴직연금을 착실히 붓고 있었고 회사가 꽤 괜찮은 곳이라 퇴직금도 제법 될 거라 믿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거죠. 이직 준비하면서 몇 달간 소득이 끊기다 보니 그동안 부어왔던 개인연금 적립금까지 일부 해지해서 써버렸습니다.
게다가 잠깐 쉬다가 들어간 새 회사에서는 연봉이 전 회사보다 낮아졌고 퇴직금 제도도 실적에 따라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나중에 회사 잘 되면 챙겨주겠지 했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씨는 50대 초반이 되자마자 또다시 조기 퇴직을 당했고 본인이 생각했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버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연금 상품이라는 게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보험사 개인연금이라도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20년 부은 사람과 30대 초반부터 30년 부은 사람이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최종 금액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동안 넣어둔 돈에서 사업비, 위약금 등이 빠져나가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손실률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씨는 열심히 부었지만 결국 중도 해지로 손해를 많이 봤다. 게다가 퇴직까지 일찍 당하면서 생각했던 연금 수령액은커녕 원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울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니 연금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연금이 아니라 내 커리어 경로와 예상치 못한 퇴직 타이밍,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도 인출을 했던 상황들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비할까? 적절한 상품 선택. 연금 상품마다 중도 해지나 변액, 적립 방식이 달라요. 해지 시 손해가 큰 상품이라면 절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비 비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이직 시뮬레이션.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직, 조기 퇴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시점에 따른 연금 유지 계획을 세워둬야 합니다. 분산 투자, 개인연금만 믿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다른 금융투자의 ETF, 채권, 부동산 소액투자 등로 자금을 나누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자금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니까요. 3. 은퇴 후 수입원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제 지인 중에 비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년 퇴직하면서 연금이 꽤 탄탄하다고 자부했어요. 사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는 분들은 일반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조차도 퇴직 후 몇 년 지나면서 내 연금이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연금도 물론 일정액 나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 거예요. 또 교직 시절에 몰랐던 은퇴 후의 의료비나 가족 관계 지출 등 다양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꿈꿨던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거죠. 비 선생님은 은퇴 후 이제 내가 하고 싶던 거 마음껏 즐기며 살 거야 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1년 동안은 해외여행도 몇 번 다녀오시고 골프 모임도 자주 나가셨는데 문제는 그 뒤에 사정이 급격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 그걸로 충당했지만 12년 지나면서 목돈이 빠르게 소진되었고 연금만으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결국 비 선생님은 그나마 건강할 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볼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연금이 월 200만 원씩만 꼬박 들어온다면 충분할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돈은 더 많고 병원비 같은 건 예상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연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연금 제도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입원을 만들어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은퇴 후 돈 벌기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과거에 조금만 준비해두면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따놓는다거나 취미를 사업으로 연결시킨다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소하게 재능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대비할까?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직업 고민. 은퇴 12년 전에 고민 시작하면 늦어요. 40대부터라도 내가 건강할 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따두고 인맥도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노후 자금 분산 추가 자금 연금이
아무리 탄탄해도 추가 자금이 꼭 있어야 해요. 모아둔 목돈, 금융투자, 부업 등을 통해서 비상시에 쓸 자금 혹은 계속 들어올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 우선순위 설정, 은퇴 후에 갑자기 그동안 못 해본 걸 다 해버리면 몇 년 만에 목돈이 바닥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비용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취미여행 등의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리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면 좋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게 많았던 것.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연금이 알아서 잘 굴러가 줄 거라 믿었는데 정작 내가 예상한 것보다 변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노후 지출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연금 상품 자체가 중도 해지나 가입 시점, 퇴직 타이밍 등에 따라 변동이 컸다. 연금만 믿었더니 은퇴 후 다른 수입원이 없어서 결국 부족해졌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연금이 나를 배신했다기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던 거죠. 당장 2030대 때는 노후라는 개념이 멀게 느껴지니까 미래의 지출 규모가 가늠이 안 되고 또 중간에 퇴직이직이 몇 번 생길지 예측하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상엔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 6065세에 퇴직하더라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미래의 지출 구조를 좀 더 자세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해 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내 생활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이 들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큰 항목 의료비, 간병비, 취미여행, 가족 경조사 등은 얼마만큼인지 숫자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연금 상품 검토와 분산 투자가 필수예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알파로 금융투자, 부동산, 예적금 등도 적절히 섞어서 한 바구니에만 몰빵하지 않기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고요. 셋째, 은퇴 후에도 가능하면 소득을 창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60세를 넘어가도 건강만 허락한다면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작게나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야 연금이 당초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도 생활 전반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사회와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 연금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을까? 하고 낙관하셨던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상황 점검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그나마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은퇴를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 조정이나 추가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노후 지출 추정, 연금 상품 점검, 부업이나 재취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됩니다. 연금이 날 배신했어 라고 푸념하기 전에 우리가 연금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공부, 그리고 대안을 마련해줬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는 결코 짧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막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하고 여유 있고 내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지 연금 액수를 세면서 전전긍긍하는 노년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혹은 이미 은퇴해버린 상황이라도 노후 자금 관리의 변수를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고 너무 낙관적인 가정만 세우지 말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터져도 대응할 수 있는 플랜 B, C까지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언젠가 연금이 날 배신했어. 대신 연금을 내가 제대로 길들여서 잘 활용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모두가 연금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 솔직히 말만 들어도 뭔가 막막하고 먼 미래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슬슬 퇴직할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싶으면 그때부턴 불안감이 훅 찾아오곤 합니다. 과연 내가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수령할 연금이 도대체 얼마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 정말 현실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 은퇴 준비 얘기하면 나는 직장 생활하며 월급만 받았을 뿐인데
연금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파. 혹은 지금부터 알아보면 늦지 않았을까? 같은 답들이 돌아와요. 전혀 남일 같지 않죠. 요즘은 부모님 세대조차 연금만으론 빠듯하다고 말하시는데 우리 세대는 더 빠듯해진다고 하니 이게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막 첫 연금을 수령했는데 정작 보니 기대치와는 달랐다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또한 이거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빨리 대비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의 첫 연금 수급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그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3가지 사례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길지만 함께 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본론 은퇴 후 첫 연금을 둘러싼 현실과 사례. 사례 A.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금에 당황한 60대 초반 직장인 김모 씨. 김모 씨는 6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회사에 30년 넘게 다니면서 국민연금도 꾸준히 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하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월 8,090만 원 수준인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데 있어요. 퇴직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요즘 연금 좀 나오면 한 달에 한 120만 원은 나오지 않나 하는 얘기가 들렸고 스스로도 대략 그 정도는 될 거라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80만 원대 연금을 받게 되니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감을 느꼈대요. 그렇다고 퇴직 후 한 번에 목돈 나오는 퇴직금에만 기대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전세금도 지불해야 하고 만약 부모님 요양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든다면 금방 바닥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예전엔 은행 금리가 높았지만 요즘처럼 이자율이 낮을 땐 퇴직금을 단순히 예적금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죠. 이럴 때 김모 씨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처음엔 거의 패닉 상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 힘든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초중학생 대상 독서 지도나 자격증을 따서 어떤 취미교실 강사 같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에 3,040만 원이라도 플러스 수입이 생기면 연금 8,090만 원과 합쳐 11만 13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핵심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연금 수급액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은퇴 직전에 이거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놀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계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능하면 은퇴 후에도 부가 수입을 얻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 사례 B.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연금 상품을 활용한 50대 후반 자영업자 박모 씨. 박모 씨는 50대 후반부터 은퇴 대비를 착실히 해오셨던 분입니다. 자영업을 해오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고 또 따로 개인연금 상품을 2~3개쯤 가입해둔 상태였어요. 처음엔 사업이 힘들어서 이거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대요. 하지만 자영업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좀 더 목돈을 넣고 안 될 때는 최소 부담금만 유지하며 끝까지 해지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없는 자영업 특성상 정확한 은퇴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0을 기점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반은 은퇴 비슷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개인연금에서 월 4,0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합쳐지니 대략 100만 원 초중반은 되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더구나 박모 씨의 경우 치과 치료나 병원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개인연금을 조금 일찍 받기 시작하거나 혹은 사업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소소한 수입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이나 적립식 투자 등을 통해 분산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난 사업하는데 적립할 돈도 없는데 하고 포기해버리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민연금 하나로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꾸준히 다른 통로도 확보해 둔다면 적어도 은퇴 후
첫 연금이 너무 적다 하는 불안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사례 시 연금 수령 시점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해 행복하게 사는 70대 부부, 이모 씨 부부. 이모 씨 부부는 70대 초반으로 둘 다 직장에 오래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내분은 아이들 키우느라 경력 단절이 좀 있었고 남편분은 50대 후반에 퇴직 후 용역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두 분 합쳐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찍부터 어차피 많이 못 받는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생활비와 취미생활에 맞춰 지출 규모를 작게 설정해 두셨어요. 예를 들면 차를 팔고 대중교통이나 동네 마실 위주로 다니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고 또 밥도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추가로 드는 돈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아껴 쓰고 살면 재미가 없지 않나 싶지만 두 분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공원 산책, 독서, 문화센터 강좌 듣기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되셨다네요. 그러다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마련되면 연금 수령을 조금 뒤로 밀어서 금액을 높이는 전략도 쓰셨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1년만 늦춰도 월 수령액이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꼭 모든 분께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장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후에 넉넉히 받고 싶다는 분이라면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모 씨 부부 사례는 적게 받더라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수령 시점을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걸 보여주죠. 꼭 많이 받아야만 행복한 건 아니고 내 삶을 간소화해도 풍요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연금 수령 전후 알아두면 좋은 팁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보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생각보다 괜찮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연금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얼마나 준비해 두느냐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확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연금 수준 미리 파악하기.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앱을 통해서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 이력, 그리고 앞으로 예상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칫 막연히 이 정도 나오겠지? 했다가 은퇴 후 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내 재정 상황과 연금 기대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플랜이 서겠죠. 여러 가지 소득의 파이프라인 만들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개인연금에 들거나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모아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요즘엔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취미를 살려서 소소한 수입 창출도 가능하니 꼭 정규직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출 규모 조절과 라이프 스타일 재정립. 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혹은 내가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고 느낀다면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줄이는 선택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많이 소비하며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은퇴 후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나의 생활 패턴을 조금 단순화해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생각보다 큽니다. 수령 시점과 세금, 혜택 꼼꼼히 챙기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미루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일찍 받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자금을 불리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또 연금 관련 세금 우대나 연금소득 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니 잘 알아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은퇴 후 첫 연금은 내가 실제로 앞으로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직접 체감하게 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충격받을 수도 혹은 이 정도면 괜찮네? 하면서도 은퇴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은퇴 준비에 있어서 너무 늦은 시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확인하고 추가적인 준비를 시작한다면 분명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많은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모님 돌봄, 아이들 결혼 비용 등등 지출거리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정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생활 패턴을 조정하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사례를 통해 연금이 내 기대치보다 적을 수도 있구나.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 하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똑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의 은퇴 준비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돈 걱정 줄이는 6가지 현실적인 재테크 꿀팁 5060 당신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 퇴직금 받고 나니 뭔가 든든하긴 한데 이 돈 어떻게 굴려야 잘 굴렸다고 소문날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신 당신,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인생 챕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던 돈이 없으니 괜히 불안하고 막막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현명하게 돈 관리하면 얼마든지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은퇴 직후에 어떤 재정적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돈 걱정 덜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6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퇴직금 어디에 넣어야 할까? 마이너스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퇴직금 목돈이 들어오니 기분은 좋지만 덜컥 겁부터 나시죠?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는 쥐꼬리만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은퇴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안전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 일부 넣어두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례 1. 58세 김씨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 시작. 김씨는 30년간 대기업에 다니다 퇴직하면서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전부 은행 예금에 넣어두었지만 낮은 이자율에 실망하고 고민 끝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결과 김씨는 퇴직금의 50%는 안전자산에 나머지 50%는 배당주와 ETF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3년 후 김씨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투자 수익까지 얻어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2.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마이너스 월별 지출 계획 수립. 은퇴 후에도 먹고 살아야죠. 은퇴 전에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 꼼꼼한 지출 계획이 필수입니다. 먼저 은퇴 후 예상되는 월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용돈 등 항목별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2. 62세 박씨, 짠테크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 박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할까 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 여유 자금이 생겼고 이 돈으로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연금 수령 시기 결정. 국민연금 언제 받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3. 65세 A씨, 연금 수령 시기 조절로 노후 걱정 해결. 이씨는 국민연금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재무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매달 받는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4.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마이너스 절세 전략 수립. 은퇴 후에도 세금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계좌를 활용하거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5.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하기 - 보험 점검 및 조정.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은 필수입니다. 6. 유언장 작성, 미리 준비하기 - 상속 계획 수립.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미리 준비해두면 남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정해두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하는 대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은퇴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김 씨의 성공적인 퇴직금 운용 사례 3년 만에 제2의 인생을 연 비밀. 안녕하세요. 은퇴설계 전문가 김재무입니다. 오늘은 58세 퇴직 후 2억 원의 퇴직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신 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고민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할까?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퇴직 후 받은 2억 원의 퇴직금은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잃을까 봐 두려웠고 그렇다고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자니 낮은 이자율이 불만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인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낭패 보는 건 아닐까요? 김 씨의 불안한 마음이 눈에 훤했습니다. 저는 김 씨에게 퇴직금 운용의 중요성과 함께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김 씨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안전자산 50% 퇴직금의 절반은 예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기본적인 생활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합니다. 배당주 25%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ETF 25%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통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김 씨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자산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배당주와 ETF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죠. 3년 후 김 씨의 변화 제2의 인생 시작. 김 씨는 제한된 포트폴리오대로 퇴직금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변동성에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저와 소통하며 투자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투자 수익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으로 얻은 수익을 활용하여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성공적인 퇴직금 운용 사례가 주는 교훈.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은퇴생활 전문가가 밝히는 박 씨의 짠테크 성공 비결 가계부가 바꾼 노후의 풍경. 안녕하세요. 은퇴생활 전문가 이행복입니다. 오늘은 62세 은퇴 후 알뜰살뜰 짠테크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신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박 씨의 걱정 은퇴 후 생활비 빠듯하지 않을까?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 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자 생활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노후 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박 씨는 저를 찾아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짠테크 방법과 함께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짠테크 실천 가계부로 지출 습관 바꾸기. 박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짠테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커피가, 외식비, 불필요한 쇼핑 등 생각 없이 쓰던 돈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는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지출 습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갔습니다.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냉장고 파먹기로 식비를 절약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집에서 텃밭을 가꾸는 등 건강도 챙기면서 의료비도 줄였습니다. 짠테크의 효과 예상보다 넉넉한 노후 자금. 처음에는 짠테크가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박 씨는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었고 여유 자금까지 생겼습니다. 박 씨는 이 돈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짠테크 성공 비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함. 박 씨는 짠테크를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짠테크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습관처럼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함이 박 씨의 짠테크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짠테크 사례가 주는 교훈. 박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짠테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가계부는 짠테크의 시작입니다. 가계부를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짠테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짠테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꾸준함이 짠테크 성공의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면 짠테크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은퇴 후에도 즐겁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짠테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 늦게 받고 더 많이 받자. 이 씨의 현명한 연금 수령 전략, 노후 걱정 날려버린 비결 대공개. 안녕하세요. 연금 전문가 최노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이 씨의 이야기를 통해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씨의 고민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게 좋을까? 65세 이 씨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왠지 빨리 받는 것이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막막했습니다. 이 씨는 저를 찾아와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점, 하지만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늦출수록 이득.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즉, 5년 늦게 받으면 36%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
다른 소득원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연금 수령 전략. 저는 이 씨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68세로 늦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68세부터 받으면 매달 15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6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망설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노후 걱정 해결. 이 씨는 6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매달 158만 원이라는 넉넉한 연금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받는 혜택도 함께 증가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씨의 성공적인 연금 수령 전략이 주는 교훈. 이 씨의 사례는 연금 수령 시기 결정이 노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금을 설계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연금 수령 시기를 현명하게 조절하여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은퇴 후 돈 걱정 덜고 행복 만끽하는 과학적 꿀팁 6가지. 뇌과학부터 행동경제학까지 총집합.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퇴. 30년 넘게 회사에 뼈를 갈아 넣었으니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 걱정이 슬슬 고개를 드네요. 월급은 안 들어오지, 돈 쓸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은퇴 후 돈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이것만 잘 따라하면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돈 관리 현재 편향 극복하기. 혹시 10년 뒤 일은 10년 뒤에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현재 편향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현재 편향은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후 준비를 미루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해결책. 은퇴 후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래의 행복을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편향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됩니다. 2. 행동경제학으로 배우는 넛지 효과 자동 이체 시스템 활용. 혹시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괜히 든든해서 막 쓰고 싶어지지 않나요? 이건 넛지 효과 때문입니다. 넛지 효과란 작은 변화나 자극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저축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 월급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연금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쓰기도 전에 저축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파레토 법칙으로 분석하는 지출 관리 20%에 집중하라. 혹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통장 잔고는 왜 자꾸 줄어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럴 때는 파레토 법칙을 활용해 지출을 분석해 보세요.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법칙인데요. 지출에도 적용됩니다. 즉, 전체 지출의 80%는 20%의 항목에서 발생한다는 뜻이죠. 해결책. 가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어떤 항목에 돈을 많이 쓰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심리학으로 알아보는 손실, 회피, 분산, 투자의 중요성. 혹시 주식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해지지 않나요? 이건 손실 회피라는 심리적 경향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는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거나 성급하게 매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해결책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이세요.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손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세요. 5.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은퇴 후 삶 즐거움 찾기. 혹시 은퇴 후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해결책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관계 유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분비 촉진. 혹시 은퇴 후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사회적 관계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결책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동창회,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 도서.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행동경제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넛지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청올림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저자의 경험담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인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돈 관리하고 즐거운 노후를 설계하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 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두 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세 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 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 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